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이번 주도 새로운 기업을 다루려고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비나텍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196억 원이네요. 바로 다트로 빠져봅시다. 먼저 임시주총 공시가 눈에 띄는데요. 7월 말에 임시주총이 열리는군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총의 안건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열리는 임시주총의 안건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어떠한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임시주총을 개최하는지 알아야겠죠. 이러한 안건이 비나텍의 임시주총 개최 사유인데 이번 임시주총은 특히 사회이사 선임 목적이 큰 것 같네요. 이러한 이력을 가진 윤성호 박사님을 신규 선임하려나 보군요. 그리고 신탁계약 체결 공시도 있는데 위탁투자업자인 대신증권이 11월까지 20억어치를 장내 매수하겠네요. 비나텍의 자기 주식이 증가되겠죠. 타법인지분 취득 결정 정정 공시도 보이네요. 수소연료전지용 카본 분리판 기술 확보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사업을 하는 에이스크리에이션이라는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나 보네요. 총 7억의 자금을 들여서 전량 인수할 계획인데 1월에 신주로 3억을 취득했고 4월과 7월에 각각 1억과 3억으로 구주를 인수하여 전부 인수할 계획입니다. 수소전지 관련 사업의 확대를 위한 움직임 같죠? 그리고 지분 변동 공시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 공시는 성도경 대표님과 이화범 강사가 장내 매수로 주식수를 늘린 것, 그리고 이 공시는 주식 배당으로 인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비나텍이 주식 배당을 했었나 본데요. 자기 주식을 제외한 총 주식에서 1주당 0.05주의 주식 배당을 했었네요. 주식 배당은 채널에 다른 기업들 중 처음 있는 공시군요. 아직까지 저희 채널에서는 현금 배당만 봤었죠. 기업들은 자기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방법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자 산양수 공시도 있네요. 사업적인 변화를 꾀하는지 비나텍은 공시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슈퍼캡 및 수소연료전지의 캐파 확대 목적으로 완주테크노밸리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는군요. 자산 총액의 23% 수준인 108억이 투입되는데 대금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급되네요. 따라서 각 시기별 현금 유출이 발생될 테니 알아두어야겠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비나텍이 작년 하반기에 상장한 것을 알 수 있네요.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군요. 상장 폐지와 이전 상장 공시도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코스닥 상장사인 비나텍이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투자 설명서 공시를 봐보면 60만 주의 공모주를 발행하여 198억가량의 자금을 조달했었네요. 물론 이 금액에서 수수료, 발행제 비용 등이 제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의 사용 계획을 볼 수 있는데 시설자금 특히 수소연료전지 양산시설의 시설 투자를 21년 하반기 이후부터 할 예정인가 보네요. 이렇게 상장으로 170억가량의 시설 투자금을 확보했지만 20년 말에 비나텍은 완주군과 860억 규모의 투자를 확정지었습니다. 보시면 완주테크노밸리로부터 양수한 토지 및 건물에 2024년까지 860억 원의 투자가 진행될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확보해둔 170억 외에도 앞으로 690억이 더 필요하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기에 비나텍은 재무와 손익의 변화를 보며 자금 조달 여부를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겠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그러면 이제 1분기 보고서를 봐볼까요? 비나텍은 1999년에 설립되었네요. 본사는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가까운 완주군에 시설 투자를 하나 보군요. 상장은 2020년 9월 23일에 했습니다.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기업인데 작년에 상장했고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따로 특례 상장을 하지 않았네요. 상장 자신감에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특례 상장 기업은 상장 이후에도 여러 요건들을 유예해주는데 비나텍의 재무 손익 상황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나 보네요. 종속회사로는 2017년에 설립한 베트남 법인이 있습니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 총액 규모도 크고 재무도 나름 안정되어 있어 보이는군요. 매출은 200억 미만으로 제법 크고 순이익도 발생하고 있네요. 작년과 비슷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시로 봤듯이 곧 신규 종속회사도 생기겠죠. 수소연료전지용 카본 분리판을 하는 에이스크리에이션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7월까지 100% 지분을 확보한다고 했었는데 1월에 먼저 3억으로 신주를 취득했으니 3월 말 기준 아직은 관계사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총 주식수를 보면 현재는 보통주로만 총 514만 3,207주가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65,604주가 있는데 신탁계약 체결을 했으니
11월 말까지 자기 주식이 증가하게 되겠죠. 비나텍도 역시 총 주식수가 많지 않은 기업이네요. 이러한 주식들의 보유 현황을 보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러한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나름 넉넉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주식 배당으로도 장내 매수로도 지분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비나텍이 2024년까지 캐파 확장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보통주 발행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비나텍의 매자닌 한도는 1000억입니다. 19년도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하면서 증액했죠. 따라서 매자닌의 형태로 자금 조달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지분율과 지분을 확대해가는 것으로 보건대 보통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습니다. 그의 주주로는 LG전자도 있네요. 대부분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하고 있지만 LG전자가 투자를 메인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죠. 따라서 전략적인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사업의 내용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사항을 봐보면 그동안 자금을 조달해온 내용들을 쭉 볼 수 있고 현재 자본금이 추가로 증가될 수 있는 미상환 전환 사채는 없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연결로 보겠습니다. 우선 유동자산들의 변화가 보이는데 단기 금융상품은 줄고 비슷한 수준으로 현금 성자산이 증가했네요. 그리고 순은전자본인 매출채권과 재고자산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설립된 지 꽤 됐으니 안정적으로 잡혀있는 모습이라 생각되네요. 자산에서는 유형자산의 증가가 가장 눈에 띄는데 완주군의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이유가 크죠. 이제 부채를 보면 역시 순은전자본인 매입채무 즉 기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항목이 크게 늘었고 이는 장기 차입금의 증가 때문임을 알 수 있죠. 사업적으로 큰 변화는 없어 보이나 시설 투자의 이유로 재무적인 움직임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상장한 것도 그러한 이유겠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재무적인 부분은 필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자본을 봐볼까요? 이미 전년 말에 상장이 반영되어 있으니 자본금은 그대로 26억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네요. 이전 상장 시 특례 상장을 추진하지 않았으니 비나텍은 이러한 이익 발생이 꾸준히 이어질 거라 보는 것 같네요. 현재 비나텍의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은 꽤 넉넉합니다. 그러나 2024년까지 수백억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니 그것을 감안하면 넉넉하다고 할 수 없겠네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설 투자가 재무와 손익을 망치게 될지 단계적인 투자가 이익 확대로 이어지며 건강한 시설 투자로 이어질지 이 부분을 필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손익 상황을 봐볼까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감소한 매출로 인해 매출 총이익이 줄어서 영익도 순이익도 그 정도 감소해 보이네요. 영업이익률은 13%가량 나오는군요. 사업이 안정되어 보이지만 마진은 괜찮은 제품을 다루나 보네요. 그리고 보시면 금융수익이 이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외화 관련된 금융이익이 크네요. 거래대금을 상당 부분 달러 엔화 위안으로 하니 매출 채권도 현금 성자산도 모두 외화네요. 따라서 최근 외환 차익과 관련된 금융이익이 컸음을 알 수 있고 환율 변동 시에 이러한 영향이 있음이 나와 있네요. 이러한 규모는 현재 비나텍의 이익에 있어 작은 부분이 아니니 이것도 알아두어야겠죠. 이제 최근 세계연도 사업 실적을 봐보면 비나텍은 19년도에 크게 성장했고 그 후로 실적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군요.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로 캐파를 확장할 계획이고 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등 사업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장 공모금과 차입금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적 규모를 보건대 24년까지 자체적인 사업상의 이익만으로는 재원 마련은 힘들어 보이네요. 따라서 역시 자금 조달이 꾸준히 발생할 것 같고 그때마다 손익 변화, 재무 변화, 자금 조달의 성격 등을 체크해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나텍이 이러한 손익 변화를 보였고 왜 큰 규모의 사업 확대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비나텍의 사업을 살펴볼까요? 비나텍은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크게 슈퍼커패시터 사업과 수소열 유전지 사업부로 나뉘고 탈취 필터 제품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류인 탈취 필터는 냉장고의 악취를 잡아주는 것으로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제품인데요. 이것이 LG전자와 비나텍의 연결고리입니다. 비나텍이 LG전자의 1차 공급사로 냉장고의 탈취 필터를 공급하거든요. LG전자는 과거 비나텍에 전략적인 투자를 했고 상장 이후 보호 예수가 풀렸음에도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지분을 소폭 확대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메인 사업을 보면 먼저 슈퍼커패시터는 2차 전지와 주로 비교되기도 하는데 2차 전지가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주는 것이라면 슈퍼커패시터는 물리적 전하분리 현상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다량의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력을 방출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 전원이 끊어졌을 때 보조로 전력을 공급하는 보조 전원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발전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에 쓰이는 슈퍼커패시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현재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는 스마트 미터기, 태양열, 풍력 등에 쓰이는 비중이 가장 크네요. 그러나 자동차 쪽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네요. 메인 전원이 끊긴다면 금액적으로 혹은 인명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 전원 장치인 슈퍼커패시터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수 있겠네요. 다음은 연료전지 부분입니다. 비나텍은 수소연료전지에 쓰이는 MEA 지지체, 촉매 제품을 하는데요. 이는 수소연료전지의 핵심인 스택에 쓰이는 제품들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택은 50개의 셀을 직렬로 연결하여 산소와 수소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지체는 촉매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촉매는 고내 구성 MEA를 구현하게 해주죠. 이렇게 제작되는 MEA는 막입니다. 이 막이 수소이온만을 통과시켜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스택이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소연료전지에서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스택이고 스택에서도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MEA죠. 따라서 비나텍이 대규모 투자를 하여 수소연료전지의 주요 제품인 MEA의 캐파를 늘리려는 것 같군요. 결국 슈퍼커패시터도 수소연료전지 관련도 비나텍은 모두 탄소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앞서 신규 종속회사 편입도 역시 탄소 기술 확보를 위한 것이었죠. 이제 제품별 매출 변화를 봐보면 일단 슈퍼커패시터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원형은 주로 소형에 쓰이고 스냅은 주로 중대형에 쓰이는 것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비나텍은 소형 슈퍼커패시터인 원형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중대형인 스냅형 슈퍼커패시터가 그 다음으로서 이건 역시 매출이 꾸준하네요. 이것이 비나텍의 손익에 큰 영향을 준 사업이고 수소연료전지 관련 사업은 아직 꾸준한 증가라고 보이지는 않네요. 또한 현재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그러나 현재 14만 장의 캐파를 22년 100만 장, 24년 400만 장까지 늘릴 계획이니 앞으로는 점차 슈퍼커패시터만큼 매출 비중이 확대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나텍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MEA 시설 투자가 비나텍의 재무손익을 악화시키지 않을지겠죠. 그 과정에서는 커패시터의 꾸준한 성장과 캐시카우도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비나텍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프리의 기업평가 시간입니다. 비나텍은 사업성 4.2점, 재무건전성 4.2점, 투자 가성비와 총점은 투자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채널에 벌써 꽤 많은 기업들을 다뤘네요. 슬슬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다음 주 금요일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없는 주식 투자의 이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